1분기 어닝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호실적에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 섹터인데요. HD, 현대, 조선 형제들이 일제히 줄줄이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실적 내용부터 좀 뜯어보면요. 먼저 HD 한국 조선해양 시장의 예상치가 1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5,129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실제 영업이익 열어보니 8,59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 세 자릿수 때 426.3%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8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도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중공업의 경우에는요, 더 놀라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4,337억 원의 1분기 영업이익을 공개하면서 시장 예상치 역시나 크게 뛰어넘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무려 1,936%나 성장을 했습니다. 놀라운 수준이고요. 시장에서 숫자가 잘못 찍힌 것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기대감이 그리 크지 않았던 HD 현대 미포의 경우에는요. 역시나 실제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또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또 많은 관심을 받아갔습니다. HD 현대 마린엔진은 시장의 예상치를 살짝 밑돌긴 했지만요. 전년 동기 대비 어쨌든 64%의 오름세로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실적 상승의 배경을 좀 보자면요. 일단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바로 환율 상승입니다. 환율 상승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믹스 개선이란 단어도 눈에 띄는데요. 고부가 가치 제품을 팔아내면서 고성가의 선박이 조기 반영되는 등의 효과로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발표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는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도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류가 읽히고 있습니다. 일단 고선가 수주 물량 계속돼서 반영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가에 대한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우상향 기조 나타낼 것이다라는 의견 나왔고요. 선표를 앞당길 정도로 매출 개선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면서 생산성을 개선해 나가면서 조기 생산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증대되면서 수익성 역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증권가에서는 현재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지난 2006년에서 2008년까지의 초입 수준밖에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컸던 상황이지만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 해소했다라는 평가도 나왔고요. 역시나 모멘텀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 MRO 사업 같은 모멘텀이 크게 작용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해군선 장관이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이죠. 이 방한과 함께 또 MRO 사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국 선박 견제 그리고 수출 확대 움직임도 나날이 더 커가고 있는 가운데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해운 타소세를 부과하기로 또 하면서 노후 선박 교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대한 한국조선 로브콜 역시 간밤에 2+2 통상회의에서도 엿볼 수 있는 분위기였죠. 진격의 K조선 아직 여러 발이 더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또 다른 슈퍼사이클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지 조선주의 흐름 주목해 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식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잘 가는데 특히나 지금까지 주력 섹터들 그리고 실적 잘 나오는 섹터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 간의 협력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계속해서 그 과정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조선 쪽에서 우리 시장에서 우리 한국에서 무언가를 좀 내주고 또 무언가를 받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종목들의 또 전망도 궁금합니다. 사실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서 심리영 앵커가 전해주셨습니다마는 뭐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특히나 뭐 기대감 크고 있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그 조선주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삼성중공업이 상승해서 좀 제외가 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지금 조선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단은 그 상승해서 제외를 된 이유가 일단은 뭐 LNG 알래스카 때문에 조선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삼성중공업 이게 군함이나 특수선과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미국 해군성 장관이 일단 30일에 거제와 울산을 방문한다라는 게 가장 큰 어떤 이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제에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하나오션이 있고 울산에는 현대 계열이 있는데 일단 지금 관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일단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직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뭐 결과를 도출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밝히기에는 지금 이제 6월 3일 날 대선 후에 7월 초까지 합의를 도출하겠다. 지금 2+2 협상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각 국가별로 2명씩 참석을 하기 때문에 2+2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쪽에서는 일단 원하는 것과 미국 쪽에서 원하는 게 일단 뭐 서로 이제 얘기하는 게 다르죠. 미국 쪽에서는 뭐 소고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LNG 알래스카 투자를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상호 관세와 자동차 철강 그다음에 뭐 품목 관세를 뭐 좀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좀 그 면제를 시켜달라 이런 쪽으로 좀 약간 미는 듯한 뉘앙스들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군함과 관련돼서 움직이려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존스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그건 이제 상선과 관련된 거고 반스 톨레프스법이라고 이제 군함과 관련된 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각 나라마다 절대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법안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양곡법이 그렇고 미국 쪽에서는 이 배와 관련된 법안을 뭐 고치자거나 하면은 이제 거의 뭐 그쪽 관련된 종사자들이 뒤집어질 정도로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법인데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그 한미 FTA 체결할 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게 쌀 시장 개방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알아서 개방할 테니까 뭐 니네나 미국은 뭐 조선업 개방해라 했을 때 그 이후로 미국이 단 한 번도 쌀 시장 개방과 관련돼서 얘기를 안 꺼낼 정도로 미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변했잖아요. 그때는 조선이 이제 법안, 미국에서 법안이 발의가 됐죠. 이제 그게 이제 통과 여부와 이제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니고 이제 그 미국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법안은 발의가 됐고 통과는 아직까지 뭐 언제 되거나 되는지 안 했는지가 이제 뭐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좀 약간 어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알래스카 LNG가 오히려 우리나라 LNG 선에 독이 될 것이다라는 좀 그 분석도 나오고 있죠. 이제 그게 이제 LNG 선의 발주가 많이 된 이유가 사실 이제 LNG를 보통 카타르 뭐 이스라엘, 미국에서 많이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카타르에서 많이 수입을 하다가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전 세계 그 LNG 수출 1위로 바뀌면서 거리가 굉장히 미국은 어딜 가든지 다 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카타르에서 LNG를 수입을 하려면 보통 뭐 8일, 9일 정도 걸리면 미국에서는 뭐 20일이 넘는 3주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이 거리가 이제 수입하는 국가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다 LNG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LNG 발주가 많이 늘은 건데 알래스카에서 이제 그 LNG를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은 거리가 지금 카타르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G선 발주가 이게 뭐 굉장히 급감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어떤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보면 알래스카 관련주들 중에 이제 무슨 스틸, 뭐 휴스틸, 뭐 넥스틸 이런 종목군들은 거의 단타 위주로 좀 거래가 되는 것 같고 하나오션이 그 대장주로 오늘 가장 깔끔하게 좀 상승하는 걸 보면 군함과 관련돼서 모멘텀인데 일단 뭐 30일 날 이제 방한을 한다라고 하니까 해군성 장관이 그때까지는 오늘은 이제 올랐고 제가 봤을 때 한 30일까지 좀 약간 플랫하게 움직이는 특별한 조정 없이 좀 약간 심심한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조선주들이 지금 이제 앞서서 좀 약간 브리핑이 있었는데 슈퍼사이클의 초반이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어느 정도 그 고점에 좀 오지 않았나라는 좀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고점에 왔다라고 하면 좀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좀 뚜렷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 같은 급등을 이용해서 좀 조정받았을 때 다시 사더라도 좀 일정 부분 좀 약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선주 안에서도 사실 되게 많은 뭐 업종 네. 안에서도 나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안에서는 어떤 걸 가장 긍정적으로 보세요?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높아지는 이익단이 가장 가파른 거는 엔진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조선사들은 이 도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지금 수주를 해도 3년 뒤에 만들어야 되는 그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그 조선사 그 해운사들이 이제 발주한 배가 네. 역대급으로 적었어요. 근데 올해 2월 달에 일단 발주한 배는 아직 뭐 만들려고 하면 멀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실적에 영향을 끼칠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좀 엔진. 약간 참고를 해야 되고 엔진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이제 아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진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익단은 일반 그 우리가 보통 빅3, 빅4라고 얘기하는 조선사들보다 이익이 늘어난 속도는 가장 클 것으로 맞아요. 생각을 하고 다들 있습니다. 엔진하면 조선 엔진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던데 조선 쪽은 사실 미국이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관련 테마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 커 보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